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과 몇 시간 전 재무부에서 발표한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요즘 끝도 없이 하락하고 있는 테슬라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업들 실적부터 짚고 가자면요. 우선 맥도날드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확실히 맥도날드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은 경기가 호황이면 호황인 대로, 불황이면 불황인 대로 꾸준히 실적을 잘 내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불황이어도 잘 된다는 이야기는 맥도날드가 파는 메뉴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들도 접근하기에 그나마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맥도날드의 실적이 잘 나와주다 보니까 어제는 전통 배당주들도 전체적으로 힘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버라이즌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묻는 멤버십 회원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버라이즌이 어제도 또 크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매입했던 당시보다 환율도 올라서 환차익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계속 쥐고 있으면서 배당금도 받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으실 텐데요. 현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쯤에서 익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버라이즌에 매수를 들어갔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SOXL이나 TQQQ가 좀 크게 하락할 것만 같아서 현금 파킹 차원에서 들어갔던 부분이 크잖아요. 물론 당시에 버라이즌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한 상태인 것도 한몫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 정도면 SOXL은 SOXL대로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버라이즌을 통해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올렸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현금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약간 더 들고 가긴 할 텐데 현금이 빠듯하신 분들은 지금 익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는 은행 섹터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요. 소파이가 이번 실적을 너무 잘 내준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번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도 27%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파이에 들어온 예금도 작년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소파이는 아직 흑자 기업은 아니에요. 아직까진 적자 기업입니다. 대신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를 통해 본인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실적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입증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웃긴 게 소파이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서 장중에 막 10%가 넘게 오르더니 지금 보니까 다시 또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마무리했더라고요. 갑자기 공매도 세력들이 심하게 들어온 건지 이때다 싶어서 수익 실현한 물량이 많아서였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파이 덕분에 은행 섹터가 크게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 지수와는 달리 반도체 섹터가 힘을 못 썼잖아요. 테슬라도 무려 5% 가까이 폭락을 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온세미컨덕터라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의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3분기 EPS와 매출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이 때문에 온세미컨덕터의 주가는 무려 20%가 넘게 폭락을 했고요. 또 반도체 섹터는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일본의 파나소닉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파나소닉에서 배터리 생산을 감축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가뜩이나 온세미컨덕터 때문에 불안불안하던 전기차 섹터에 추가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들 속에 테슬라는 기어이 다시 200불이 깨지는 큰 하락을 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의견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야, 테슬라 너무 억지로 까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쪽과 아니다, 지금 테슬라의 모든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마치 올해 1월에 100불까지 떨어졌을 때를 연상시킨다라는 쪽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테슬라의 상황이 억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시 100불까지 하락을 할 것 같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동안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확실히 사람들이 테슬라 같은 고가의 차량을 살 만한 여건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테슬라에게 상당히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수익이 82%나 급증을 하면서 분기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테슬라 입장에선 거슬리는 부분이죠. 물론 비아디가 싸니까 잘 팔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때 굳이 테슬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지고 있는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보면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가 애플의 아이폰만큼 독보적이진 않다는 말이기도 하고 결국 제가 예전부터 테슬라에 대해 안 좋게 전망할 때 자주 언급했었던 자동차 시장 특유의 그 지역 폐쇄성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라던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진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요. 아무튼 테슬라는 가뜩이나 공매도도 많이 붙는 기업인데 지금 참 여러모로 힘들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현 시점에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4분기 차입금 예상치가 지난 7월에 발표했었던 것보다
60억 달러가 낮아졌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소식은 내년 1분기 차입금 예상치가 816빌리언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4분기 예상치가 발표될 때만 해도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내년 1분기 예상치가 생각보다 높다는 소식에 다시 또 좀 오른 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